이계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인터뷰나 공식 석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는 항상 쾌활하고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을 통해 관객들이 사랑하는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남자의 이미지에 딱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아마도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큰형 이계호 씨를 잃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계호는 그의 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잘 견뎌내도록 인도해주고 삶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예술에 대한 사랑에 불을 붙였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계인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이계인은 1952년 5월 16일 부산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4명의 형제를 키우신 근면한 주부였습니다. 그 가족은 해변 근처의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파도 소리와 소금 냄새가 새우며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그보다 5살 많은 형 계호이다. 아버지는 종종 아들을 해변으로 데려가서 부산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족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셨습니다. 1967년 어느 비오는 오후 수리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계호가 사망했을 때 이계인은 수업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아직도 어머니가 학교로 달려가시던 모습, 얼굴이 창백해지신 채 그를 껴안고 울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형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슬픔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처로 그 이후로 매일매일 매달 깊이 침투합니다. 계호가 죽은 후 그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이 적었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전보다 2배나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계인은 아직 10대에 불과했지만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학교를 마친 후 신문 배달, 부두에서의 일 등 자비를 하며 어머니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이 사고를 당한 길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밤에는 혼자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금 나를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는 친구들과 공유한 희귀한 순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우리 둘을 위해 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계인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슬픔은 최근 몇 년간의 선수 생활에서 잊혀진 느낌입니다. 그는 40년 넘게 예술에 헌신했지만 젊은 세대 관객은 예전처럼 그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의 이름을 알렸던 역할들은 이제 그저 지나간 시대의 추억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2022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때때로 그들이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가족을 잃은 것, 젊은 시절의 책임감, 희미해진 영광에 대한 외로움. 하지만 그를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슬픔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계인의 인생은 찬란한 정점과 어두운 시면으로 가득한 긴 이야기이며 그 모든 순간에서 그는 기쁨과 눈물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계인은 유명한 배우가 되기 전 부산의 어려운 시절에 연극을 좋아하며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1970년 형이 돌아가신 후 그는 새로운 삶을 찾고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후 서울에 있는 작은 연기 학교에 등록하여 실력을 다듬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보낸 첫 몇 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조감독부터 단역까지 영화 세트에서 자비를 했습니다.
이계인이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MBC와 KBS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으면서였다. 그는 단순한 외모, 따뜻한 미소,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청중을 빠르게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전환점은 1995년 KBS의 장수 코미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서투르지만 사랑스러운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널리 알려졌고 1990년대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자랑스럽게 회상합니다. 늦은 밤 촬영 세션, 작가들과 함께 재밌는 대사를 추가하던 시간,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들었던 기쁨. 그는 제가 이곳에 정말 속한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는 숨겨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이계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00년대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영화계에 진출을 시도했을 때였다. 그는 The Laughing Fisherman이라는 독립 코미디에 출연했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주연과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TV 코미디 역할의 그늘에서 벗어나 색다른 작품을 선보이고자 이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그가 기대했던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고 개봉한 지 몇 주 만에 극장에서 상영이 중단되었고 흥행 수익도 참담했습니다. 그는 최종 상영이 끝난 후 극장에 혼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보며 실패감에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방식을 바꿀 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계인을 울린 또 다른 시도는 2010년 무대극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뿌리로 돌아가고자 한 시도였다. 그는 전쟁 후 부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본을 직접 썼고 극단과 함께 수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은 그가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을 얻지 못했고 관객 부족으로 몇 번 공연한 후 취소되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빈 무대에 서서 희박한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중에 동료에게 저는 제 형의 이야기, 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너무 야심적이었는지도 몰라. 이 실패는 재정적 충격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되어 자신이 예전처럼 여전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계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일하며 2017년 드라마 김 과장에서 유머러스하면서도 열정적인 직장인으로 변신했고 2020년 모범 형사에서 감정적 조연으로 깊이를 더해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그는 자신이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영화 굿 디텍티브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완성한 후 그는 스튜디오 밖에 혼자 서서 감독님의 칭찬을 듣다가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여전히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계인의 경력은 인내의 증거이긴 하지만 계속 나아가기 위해 그가 숨겨야 했던 눈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계인이 늘 바라던 성과는 명예나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고 한 가지 역할에 국한되지 않은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부산의 학생 시절에 종종 거울 앞에 서서 희극적인 표현을 연습하고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일상의 상황을 웃음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이계인은 땀과 눈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연기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고
수업을 듣고 수백 편의 영화를 시청하며 다른 배우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김 과장을 촬영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코믹한 대사를 연습하고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실험하고 심지어 감독에게 직접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시청률과 관객의 사랑을 얻은 이 영화의 성공은 개인적인 승리였으며 그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빛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장 큰 스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화면에서 볼 때 웃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계인이 항상 지향했던 또 다른 업적은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젊은 배우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워크숍을 열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란 부산의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난한 소년에서 성공적인 배우로 성장한 자신의 여정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2021년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공은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산을 어떤 상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계인 작가 역시 자신의 작품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려고 노력한다. 그는 후년에 부산의 불우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자선 사업에 참여했다. 이는 그가 형을 기억하고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었다. 한 명의 아이라도 꿈을 꿀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셈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상이나 돈으로 측정되지 않고 청중과 지역사회에 남긴 영향으로 측정됩니다.